개인의 신체적 특성 변화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체적 변화는 어떤 게 있는지, 또한 생리기관의 변화는 어떤 게 생기는지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모부터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신체적 외모 변화는요, 개인의 자아성과 자존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 저희 이제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요, 저희 배우자가 항상 걱정하는 게 눈가에 주름이 많이 생기는 걸 걱정을 하더라고요. 특히 여기 얼굴에 이렇게 좀 처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엔 이런 건 어떨까요? 과거에는 예쁜 미모들이 주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개인들의 자존감이나 밖에서 나가려고 활동상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남성들은 크게 미치는 경우는 그렇게 아직은 못 봤지만 저희 와이프 경우를 보면은 저희 와이프는 나가는데 좀 많은 부분에서 꺼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참 예쁜데요. 노화는 외적으로 또 진행돼서 직접 관찰이 가능하고요. 그거는 신체 구조에 대해서 이제 외적으로 보여질 수 있고, 내적으로도 이제 신체 구조가 이제 변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잘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내적인 변화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신체 구성 성분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50대까지는 몸무게가 꾸준히 증가하지만 50대 이후부터는요, 조직, 근육, 수분, 뼈 손실로 인해서 줄어들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사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사량이 50대까지는 높다가 그 이후부터는 대사량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운동을 하지 않을 경우 조직, 근육, 수분 같은 것들이 손실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뼈가 손실된다면 골다공증까지도 같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그 의학계에서는요, 여성이 폐경 5년 후부터 골밀도가 상당히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시기 때는 전문 치료를 병행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전후로 가장 발달한 것이 뭐냐 봤더니요, 근육이 가장 발달한대요. 우리 예전에 팔씨름 많이 하셨죠? 어떻습니까? 잘했죠. 저도 옛날에 저는 오른팔이 아니라 왼팔에 힘이 세서 왼팔 팔씨름 하면요, 학교에서 제가 1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저희 집에 문짝을 나눠서 이제 가게문을 이제 상가문을 닫을 때 왼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왼쪽의 팔에 근육이 많이 발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60대 이후 한번 보겠습니다. 근육이 감소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감소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종아리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팔의 두께가 얇아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또한 몸통은 두툼해집니다. 이게 두툼해진다라는 게 말 그대로 운동 안 해서 지방질이 많이 쌓이기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근육보다는 지방질이 좀 더 많아짐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근육 지탱력이 이제 감소한다는 거죠. 근육 지탱력이 감소한다는 건요, 골절에 골절 당할 확률이 높고 길거리에서 자주 넘어진다는 게 바로 이 근육의 지탱력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주 이제 활동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근육 위축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육 위축 현상. 말 그대로 근육을 쓰지 않아서 이제 축소되는 형상이 많이 쓰지 않으면 그것도 급격하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맞는 운동도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부에 변화가 생긴다고 하죠. 아마 민감한 부분일 겁니다. 우선 왜 변화가 생기냐? 피하 지방과 수분이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이 피부 만져보십시오. 촉촉하면서 탱하죠. 그게 뭡니까? 피하 지방하고 수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감소하니까 어떻습니까? 피부가 얇아지고요. 수분이 없어짐으로 해서 딱딱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피부 건조가 훨씬 더 거칠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결국엔 피하 지방하고 섬유질이 감소하면서 탄력성이 상실해 가고요. 그리고 얇아짐에 따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름살이 생긴다는 겁니다. 주름살의 원인은요, 피하 지방하고 수분이 감소되면서 나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이제 검버섯 같은 것이 발생을 하는데요. 저도 이제 몸에 이제 점이 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외부 활동을 좀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어르신분들 보면 이제 기미하고 검버섯이 많이 생기는데 이 이유가 뭐냐? 멜라닌 세포가 감소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피부색이 변하면서 검버섯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또한 키와 골격의 변화도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키는 목과 등이 약간 굽는 겁니다. 길거리 돌아다니시다 보면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바라보시면 어떻습니까? 약간 꼬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꼬부정한 게 뭐냐면요, 골밀도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고요. 지팡이 짚고 다니신 건 골밀도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허리가 굽는다는 건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또한 그 등이 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디스크 수분이 감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55세가 되면요. 얼마 정도가 줄어드냐 봤더니 1인치 정도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 거기서 최대 3인치 정도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적당한 운동과 건강관리가 그 동반이 되지 않는다면요. 결국에는 키와 골격의 변화는 어쩔 수 없이 더 심화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골이 느슨해지면서 뼈의 움직임이 뻣뻣해지고 느려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등산들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저도 등산을 좋아해서 등산을 자주 가는데 오를 때 어떻습니까? 무릎이 삐그덕 소리 가끔가다 날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관절이 안 좋아졌다는 거죠. 관절에는 연골이 있어서 연골이 안 좋아진 겁니다. 연골이 만약에 계속적으로 여기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연골 조직이 해지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인공관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계단 오르는 거나 등산하실 때는 특히 내려오실 때 빨리 내려야 될까요? 천천히 이 연골을 다치지 않게. 그래서 근육으로만 내려오는 그 등산법을 배우시는 게 가장 이 연골을 보호하는 가장 첩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운동도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한 30분 정도가 가장 적당한 운동이라고 저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머리카락의 변화입니다. 머리카락은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는 머리카락 자라는 속도 상당히 빨랐죠. 근데 노화가 되면서 느려지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느려지기만 한 게 아니라 두께가 두꺼워지냐 가늘어지냐라는 것도 차이가 나는데요. 두께가 가늘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멜라닌 색소가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멜라닌 색소가 감소하게 되면요. 탈색 현상이 일어나서 흰머리로 변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모근이 위축이 되고요. 모근이 위축됨으로써 탈모가 매우 심하게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여기 머리카락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데요. 특히 요즘에 흰머리가 양옆에 이제 좀 나기 시작을 하고 탈모가 조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탈모에 좋은 게 뭐냐 이렇게 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콩을 많이 먹어라. 검정콩 먹으면 좋아진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요즘에는 콩두유를 좀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쨌든 외모적인 거에서 머리카락이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생리기관의 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환기관입니다. 심장은 말초혈관과 동맥경화에 의해서 심장 비대와 지방분이 이제 증가하는데요. 다른 장기와 달려 노화와 더불어 중량이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심장은. 근데 심장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저희 왼쪽 가슴에서 모든 혈액을 여기서 관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이게 노화가 되면은 그 양이 주는 게 아니라 점점 힘이 들어서 중량이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제 폐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하시면 숨 안 차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폐 근육이 이제 약화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폐 근육이 약화되니까 이게 확장돼서 수축,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 감소된다는 건 뭡니까? 폐활량이 커져야 되는데, 이만큼 커져야 되는데, 폐 근육이 작아지니까 이 정도뿐이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폐활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폐활량이 감소한다는 얘기는요, 결국엔 호흡기 질환에 취약하다는 얘기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폐 근육을 운동하기 위해서는요, 가급적 일정 시간 동안 그 다음 적당하게 3에서 5km 정도의 걷기 운동을 하면은 이 폐활량 늘리는데 도움이 많이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한 요즘에 색스폰 많이 보시잖아요. 색스폰을 부셔도 이 폐활량이 증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대학교 때 팸플릿 옆에서 이렇게 부는 거 있죠. 그걸로 해서 다른 사람보다 폐활량이 2배 정도 제가 컸다라는 걸 그때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화기관인데요. 소화 기능에 이제 감퇴가 일어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치아 기능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 우리 아밀라제의 침과 소화에서 위액이 분비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물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음식물에 대해서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 떨어지기만 한 게 아니라 흡수 능력도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화 기능의 감퇴는요, 이 모든 게 다양하게 원인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소화 기능 중에서 이제 또 하나의 변화 중에 하나가 앞서 나왔던 치아인데요. 치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습니까? 충치수가 늘어날까요? 적어질까요? 훨씬 늘어나겠죠? 늘어나면서 어떻습니까? 치주 질환도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국민건강보험에서 스케일링을 저희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스케일링 받으려면 5만원씩 6만원 받았는데요.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요거 이제 스케일링 받으러 갔는데요. 10,000원이면 되더라고요. 또 잘해주시더라고요. 스케일링은 꼭 받으셔야 치주질환 같은 것도 예방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식도입니다. 우선 구조적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대신 음식물이
식도가 연동을 했는데 연동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식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식도가 이렇게 움직여서 쏙 들어갔는데 이게 움직이는 속도가 이제 노화돼서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먹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조심할 거는요. 떡 같은 거 드실 때 이 식도에 오래 머물다 보면 어떻습니까? 숨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떡을 만약에 들이실 기회가 있다면 매우 잘게 따라서 조금씩 드시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도 노년기를 맞았을 때 떡을 드실 때는 특히 유의하시고 또 유의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식도의 연동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 근육이 수축작용이 같이 식도와 똑같이 약화작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한 염산의 생산이 이제 감소하기 시작해서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위에서 이렇게 위를 굳이 그리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염산이 나와서 음식물들을 다 녹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녹이는데 이 염산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이 음식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잘 분해가 되질 않겠죠. 더 중요한 건요. 이 위가 막 움직이게 됩니다. 뭐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 움직이는 게 어떻습니까? 잘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이 안에서 더부룩하게 머무를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음식물은 노년기에는요. 한꺼번에 많이 먹기보다는요. 소량으로 자주 드시는 게 이 소화기관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끔가다 저도 식사를 하다가 좀 과식할 경우가 있을 때는 더부룩한 게 좀 있더라고요. 노년기 때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수록 양은 적게 가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장인데요. 신장의 크기와 이제 무게가 이제 감소하기 시작을 하고요. 신장 혈관의 경화로 인해서 신장의 여과율, 말 그대로 우리 모든 노폐물들이 여기서 여과하지 않습니까? 20대의 절반 정도로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장 관련된 질환들이 요즘 좀 많이 발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방광입니다. 방광 근육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용적이 어떻습니까? 절반가량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배뇨 빈도가 증가가 되고 어떻습니까? 잔뇨감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간 배뇨의 빈도도 증가하고요. 수면을 방해할 정도로 방광의 용적이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위해서 건강관리를 할 때 저도 헬스장 갔는데 요거 관련된 운동을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헬스 가시면요. 요 방광 관련돼서 근육 강화 훈련이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 PT를 받으신다면요. 그 PT 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하셔서 꼭 이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립선인데요. 전립선 비대로 인해서 배뇨 장애를 겪는다는 겁니다. 남성분들 요즘에 많이 이런 걸 경험하게 되시는데요. 약품도 나왔는데 결국엔 아까 방광 관련된 거랑 전립선 관련된 거랑 운동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운동하실 때 요거 관련된 훈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요실금이라는 걸 이제 경험하시게 되는데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도 이 요실금 관련된 걸로 인해서 드라마의 내용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사회활동이 위축됩니까? 위축되지 않습니까? 위축되기 시작을 하겠죠. 요식음이라는 게 저는 잘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 드라마상에서 봤을 때 아, 사회활동 상당히 힘들구나라는 거를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갑상선인데요. 갑상선은 부신피질 호르몬 분비에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때는 노화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갑상선 관련된 종합검진할 때 검진 항목이기 때문에 한 번씩은 받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췌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슐린, 당뇨와도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기능이 약화됨으로 해서 췌장 기능은 인슐린이라는 기능인데 이것도 건강검진 통해 보면요.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건강검진할 때 그 항목을 체크를 해주시고 만약에 포함이 안 됐다면요. 갑상선과 췌장 관련된 인슐린 건강검진 항목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는데요. 여성은 에스트로겐,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송 호르몬이 역전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TV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더 이야기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입니다. 노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체 수면이 줄어들까요? 네, 일찍 일어나시죠. 저희 부모님 보시더라도 잘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잠들기가 어렵고 선잠 자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결국엔 이런 잠을 못 잔다는 건 낮 활동에 정신 활동과 실체 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렘 수면, 아주 충분한 수면을 감소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학습과 직전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감각기관입니다. 시각을 보면요. 노안이라는 게 이제 오게 되고요. 노안이란 뭐냐? 수정체가 두꺼워진다는 거, 딱딱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리에 있는 물체상이요. 정확하게 맺을 수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황화 현상이 있는데요. 노랗게 변하는 현상이세요.
그래서 수정체의 색채가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진행되면서 민감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요거 같은 경우는 안과 가면 대처법에서 얘기해 주는데 대부분은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별다른 치료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정체 혼탁인데요. 수정체의 하얀 섬유질이 증가해서 뿌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물을 볼 때 마치 간유리터에 보는 것처럼 침침하고 흐리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내장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비문증이라고 해서 눈에서 날파리가 날아가듯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수정체가 혼탁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청각에서는 난청이 오는데요. 어떻습니까? 큰 소리 잘 못 들으시고 주위 사람들이 한꺼번에 얘기하면요. 소리 구별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또한 사회성 난청이 있는데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소음에 훨씬 더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남성이 훨씬 청력 손상이 더 빨리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각은요. 미각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죠? 냄새를 맡고 맛을 봐야 제대로 된 걸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노년기 때 이 후각은요. 심각하게 감퇴한다는 겁니다. 맛을 못 느끼면 어떻습니까? 식욕이 납니까? 안 납니까? 식욕을 못 느낀다라는 거죠. 근데 이 후각장애는요. 치매와 연관된다라고 합니다. 냄새를 못 맡는다라는 건 치매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내가 냄새를 잘 못 맡겠어 라고 하시면요. 치매에 관련된 검사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각기관은 미각, 청각, 통각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둔감해진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의 통각은 뭡니까? 아프다는 거. 어떻습니까? 피부가 노화되고 둔감해짐에 따라서 아픈 것도 잘 못 느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뇌에서는요. 신경원의 위축과 상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뇌 혈관의 수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해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또한 신경원이 위축돼서 상실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비량이 감소되는데요. 전달 물질 중에서 봤더니 아세틸콜린, 도파민, 노르에피네르핀, 세로토닌 같은 것들이 분비량이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전달 물질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정서와 인지 기능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이 도파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파민은요. 사랑을 하게 되면 2배에서 3배 정도가 추가로 분비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 물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 도파민은 흥분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어떻습니까? 감정적 요인들이 좀 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시냅스의 변화인데요. 연결과 연결의 정보 전달 체계를 얘기를 하는데 이 신경원들의 교신 간에 지장을 주는데 결국 이 시냅스가 줄어들면서 해서 정보 처리 능력이 지적 능력을 떨어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 및 건강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인성 질환은 무엇이고 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시영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건강관리 10계명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인성 질환의 특징은 무엇이냐 봤더니요. 노인성 질환은요. 단독으로 발생하는 게 맞냐 적냐 봤더니 적대요. 당연하겠죠. 노인성 질환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반복적 여러 개가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위 분들을 통해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노인성 질환의 증상은요. 전형적일까요? 전형적이지 않을까요? 네, 비전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특정 질병하고 연관되는 경우가 많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노화가 다른 쪽에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 질병과 관계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대요. 또한 노인성 질환은요. 원인이 어떨까요? 불명확하고요. 대부분 만성적인 퇴행성 질병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다라는 건 뭐냐면요. 이 퇴행성 질병을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만큼 얼마만큼 건강관리를 잘하냐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또한 전해질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탈수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물이나 이런 것들이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해주셔야 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노인성 질환의 경과기간은 길고요. 재발이 자주 된다는 사실이죠. 그죠? 만성질환이니까 경과기간 길고 재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초기 진단은요. 만성적으로 가기 때문에 초기 진단을 내리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 질병, 병치레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고요. 또한 이 노인성 질환의 특징은 일상생활 정도의 저하가, 동작 활동에 저하가 일어나고요. 또 그리고 누워서 와상 상태가 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욕창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노인성 질환은요.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예방은 중장년층의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이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시영 박사님이 10계명이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우선 매일 충분히 운동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충분하다라는 표현을 한번 볼게요. 은퇴기에 운동을 한다라고 봤을 땐 활동기에는 가령 1시간 정도를 걷기 운동을 했다라고 하면요. 간병기 때는 이거보다 훨씬 줄어서 30분 정도 운동을 줄임으로 해서 여기서의 충분자가 틀려진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을요, 어떻습니까? 소화기관이 나빠지니까 빨리 먹어야 돼요? 적게 먹어야 돼요? 천천히 먹어라. 또한 사람을 만들어서 정신적인 만족감을 가져라. 또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수면을 충분히 자야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활동을 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평생 뇌를 개발하라. 어떻습니까? 뇌는 쓰면 쓸수록 더 발달한다고 그러죠. 근데 대부분 은퇴하시면 책을 잘 안 읽으시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꾸준히 우리 시인 중에 한 분이 계셨죠. 그분도 꾸준히 뇌를 개발해서 결국엔 늙으실 때까지도 나이 드실 때까지도 시를 계속 썼다라고 합니다. 뇌를 개발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뇌를 개발하는데 책 쓰기 좀 그러시면요. 치매 예방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화토를 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화토를 치다 보면 대인관계도 유지될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또 먹거리도 먹을 수 있고 개인은 어떻게 보면 저희 예전에 저희 할머니하고 제가 민화토를 많이 쳐봤습니다. 아마 할머니가 이런 이유 때문에 저하고 민화토를 하지 않았나 합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 항상 초코파이 사주셨고 하면서 재밌게 했던 거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적극적인 취미 활동, 우리 정서적 만족감을 크게 키울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무슨 일 있으면 와 감탄사를 하라, 감동할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거고요. 오랫동안 현역으로 뛰어라. 일이라는 거죠. 한 직장이 아니라 무조건 일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즐겁게 해라. 또한 스스로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져라 라고 합니다. 자긍심과 자부심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나라는 자아를 제대로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내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내 몸에 감사를 여태까지 여기까지 오게 해준 내 몸에 감사하면서 살면요 더 좋다라는 거죠. 또한 내 몸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더 버티기 위해선 내 몸을 위해서 조금 더 감사하는 의미에서 나쁜 걸 좀 덜 먹으라는 얘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